대한민국 전두환 정부 6월 민주항쟁까지. 이곳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곧 끝나가니까는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1980년 8월 10대 대통령 최규하는 전두환의 압박을 받고 사퇴를 합니다. 이로써 최규하 정부는 끝이 났고요. 1980년 9월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개최하여 11대 대통령 선거가 시행됩니다. 그 투표 결과 전두환이 당선이 되면서 11대 대통령이 되고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였죠. 이후 전두환 정부는 1980년 10월 8차 개헌을 시행합니다. 8차 개헌의 내용입니다. 대통령 임기는 6년에서 7년으로 대통령 중임 제압 폐지 내용을 단임제로 바꾸었습니다. 대통령 간선제는 유지하고 대신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했던 간선제를 대통령 선거 인단에서 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국회의원 관련해서는 비례대표제를 시행했고 임기를 4년으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독재권을 유지했습니다. 비상조치권을 유지하고요. 국회 해상권을 유지합니다. 이후 전두환 정부는 1980년 12월에 언론기본법을 시행합니다.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죠. 정기 간행물 관련 규정을 세워서 등록 의무제, 발행 정지권, 등록 취소권을 제정합니다. 보도 지침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했죠. 이후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1월 민주정의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8차 개헌이 적용된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를 시행합니다. 그것이 12대 대선인데요. 이 12대 대선에서 전두환이 당선되면서 12대 대통령이 됩니다. 8차 개헌에 의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고 이로써 제4공화국이 종료되고 제5공화국이 시작됩니다. 역사는 우철, 티철.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 시위 약화를 위한 유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81년도에 국학문화축제를 열어 국풍 80일을 전개하였고 야간 통행 금지를 폐지시켰으며 과외를 금지시키고 교복 두발 자유화를 했으며 대학 학생화를 부활시킵니다. 대입 본고사를 폐지하고 대학 졸업 정원제를 시행하였으며 해외여행을 자유화합니다.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유치하고 씨름 야구 프로리그를 창설하죠. 이렇게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했죠. 넘어가기 전에 전두환 정부 당시의 경제 상황을 살펴봅시다. 당시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면서 3조 호황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금리가 낮고 기름값이 낮고 달러 값이 낮은 상황이었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수출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무역에서 흑자가 발생하며 기술 산업이 발전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크게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죠. 이를 바탕으로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줄이기 위한 유화 정책을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분노는 계속 커져갔습니다.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성과 비도덕성을 국민들은 비판했고 전두환의 친인척 비리가 터졌고요.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행위들이 국민의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화 운동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1984년 민주화 추진 협의회가 출범이 되면서 김대중과 김영삼이 공동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1월에는 신한민주당이 창당되면서 김대중과 김영삼의 민주계열 정당이 통합이 되었죠. 이후 1985년 2월 12대 총선에서 신민당 50명의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1986년 신민당은 민주화 요구 서명운동을 전개했죠. 이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고 군사 독재 퇴진을 요구하였으며 민주헌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전두환 정부는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대학생 시위를 강력하게 탄압하고 모든 시위에 참여한 자들을 체포하여 고문을 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처벌해버렸습니다. 또한 1986년부터 87년까지 평화의 댐을 건조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반공 분위기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북한이 짓는 금강산댐에서 물을 쏟아부으면 서울이 물에 잠긴다면서 국민에게 공포심을 심습니다. 이렇게 하여 국민의 눈을 이 평화의 댐 건조 사업에 돌리려고 하죠. 또한 1986년 7월 17일 부천경찰서에서 성고문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경찰이 여성 노동운동가를 성적 고문 방식으로 수사를 하여 인권을 탄압하였는데 이것을 묻으려다가 폭로가 되면서 민주화운동이 전국적으로 크게 발생하게 되죠. 이후 1987년 1월에 서울대학교 대학생 박종철이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부는 이것을 은폐하고자 노력을 했고 이때 언론사의 발표를 책상을 탁 치니 박종철이 억 하는 소리를 내고 쓰러졌다라면서 거짓 발표를 합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이렇게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부는 어떠한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의 내용은 4.13 호헌 조치라는 것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호헌, 헌법을 지킨다. 즉, 국민들이 요구하는 직선제 개헌 논의는 금지될 것이며 지금의 헌법을 우리 정부는 지킬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이 내용이 발표되자 민주화 운동은 더욱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모두 역사는 우철 티처. 1987년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5.18 민주화운동 추모 미사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되었고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이 소식이 전국에 퍼지게 되자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6월 민주항쟁을 전개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뇌사 이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1987년 6월 10일 60범국민 민주항쟁 선언이 발표되었고 모든 국민은 민주항쟁에 참여할 것이며 현 시간부로 전국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겠다 발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군인 출신 노태우를 지명합니다. 그러자 민주화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더욱 크게 발생하게 되었죠.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이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민주화 선언의 내용에 의하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겠다.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했던 그 내용을 드디어 얻어내게 된 것이죠. 이로써 6월 민주항쟁은 성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1987년 9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대통령 단임제는 유지,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합니다. 이후 1987년 12월에 9차 개헌이 적용된 대통령을 뽑기 위한 13대 대선이 치러집니다. 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통일민주당 내부 후보들끼리 대결을 펼칩니다. 이때 나온 두 사람이 김영삼과 김대중이었는데요. 이 내부 후보 대결에서 김영삼이 승리하여 김영삼이 민주계열을 대표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러나 김대중이 이 앞서 대결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통일민주당에서 이탈하여 평화민주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이러면서 민주정당에 대한 표가 분열하게 되죠. 이렇게 민주계열 쪽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원래 나오기로 되어 있었던 민주정의당의 노태우가 대결을 펼칩니다. 그 선거의 결과 노태우가 36.6%의 득표율로 당선이 됩니다. 민주계열 쪽에 후보가 한 명만 나왔다면 55%나 되는 득표율을 얻을 수 있었었는데 후보가 두 명으로 나뉘어져서 나오는 바람에 36.6%의 득표율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죠. 이로써 노태우는 13대 대통령이 됩니다. 9차 개헌을 적용한 새로운 공화국이 시작됩니다. 노태우 정부 제6공화국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